제가 세무실무를 하면서 세무 기장 계약 또는 자문 계약 같은 걸 맺을 때 보면은 사장님들 중에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뭐 다른 건 바라지 않는데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저는 세무조사만 안 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간혹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런 방법은 없어. 자, 결국엔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세무조사를 누가 받는가? 즉 누가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요, 크게 선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제목을 보시면 정기 선정이 있고, 현장을 넘어가 보시면 비정기 선정이 있어요. 비정기 선정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유 자체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는 걸 비정기 선정이라고 해요. 보면은 신고 자체를 안 했거나 무슨 제출을 안 한, 즉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있죠. 그다음에 탈세 제보, 그다음에 탈로나 오류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딱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면은 비정기 선정은 잘은 안 일어나요. 주로 기획조사 이런 데 그런 게 아니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세무조사를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정기 선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정기 선정 사유가 있는데, 자, 먼저 세법의 국세기본법에 보면 정기 선정제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있는데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세무조사 통지서 있잖아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아보면 사장님들이 맨날 뭘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조사 받는 사장님들 다 얘기해 보면요, 자기가 3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때 세무사님 말 들을 거부터 시작해갖고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세무조사 뭐 다 그런 생각하게 돼 있어. 세무조사 받을 때 통지서에 사유가 있어. 너는 왜 세무조사 받았다. 대부분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 이게 나와요, 거의. 그러면 자, 아까 다시 누가 세무조사를 받는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신고하면 돼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냐. 그 성실도 평가 분석 방법 있잖아요. 안 알려줘. 국세청에 이거를 사회시민단체에서 성실도 평가를 하는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뽑는 로직.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번 했거든요. 안 알려줘. 그걸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책에다 다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것만 피해가면 안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말을 해요. 평가 요소나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한다. 요까지만 해놓고 내부 규정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몇 가지 그래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실도 평가에서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신고 소득률 분석이에요. 연계를 해보면 소득률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불성실 혐의가 있어서 나왔다. 이게 제일 큽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그 성실 신고 대상자 2명 세무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총 수익 금액이 6억인데 필요 경비가 1억도 안 돼요. 소득률 자체가 거의 80~90%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랜덤한 거죠.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 최근 4억 과세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불성실하지가 않아. 불성실하지가 않은데도 신고 내용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최근 4년 동안 안 받았으니까 5년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장님들이 아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보면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 받는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미 오늘 오신 분들 보면 이렇게 이 업계에 계신 지가 좀 연식이 좀 다 되신 것 같은데 5년에 한 번 세무조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경제력 집중이나 업종 규모를 봐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세기본법 규정이거든요. 여기에는 안 나타나요. 국세청 훈령이 있다고 그랬죠.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은 지금 국기법 81조의 2항 제2호를 즉 5년 단위 순환조사 있죠. 누구에게 적용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세요. 누구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냐면 수익금액 1,500억 이상, 이 수익금액 1,500억 이상에게 아까 그 2호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00억이 안 되면 5년 단위 순환조사를 안 해요. 반면에 거꾸로
1,500억이 넘어가면은 5년에 한 번 세무조사를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대기업 이렇게 그 컨설팅 할 때 보면요. 그냥 5년에 한 번씩 나와, 실제로. 무조건 나와. 그래서 올해가 나오는구나. 점도 쳐, 걔네들은. 이게. 올해다. 그래서 올해 넘어갔네. 그럼 내년은 무조건이다. 그럼 무조건 나와, 실제로. 그런데 조금 예외가 500억 기준으로 보는 데가 있는데 전문 인적용역법인 있죠? 이게 뭐예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여기는 500억 기준으로 5년 단위 순환 세무조사를 해요. 뭐 자산 2천억 이상 이런 데들은. 개인도 5년 순환 주기는 여기는 500억 기준이에요. 개인 사업자 500억.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는 200억.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시면 계속 이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세무조사를 받느냐?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받을 수는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1,500억 이상.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서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세무사님, 저는 세무조사만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무조사 대상자는 1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저를 믿고 성실하게 신고하시면 조사 안 받습니다. 두 번째, 1,500억 넘어가면은 5년에 한 번씩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국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많이들은. 국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겠죠? 그럼 저 세무조사 안 받을 수 있겠네요? 그때 3번을 읽어주세요. 무작위 표본 추출 방송.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장님 표정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 이때 제가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지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거의 여러분들 이런 자료 안 보시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보면 매년 한 3,000페이지짜리 국세 통계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요. 굉장히 많은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세무조사 건수 통계가 있어요. 이 책에다 제가 담아놨는데 33페이지 가보세요. 이렇게 사장님 얼굴 표정이 누구나 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표정이 안 좋아졌을 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통계를 잠깐 보세요. 0.43%. 지금 보면은 연도별로 그 비율이 줄죠. 근데 건수는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법인 설립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건수는 매년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했었죠. 조사 건수를 많이 못 늘린다고.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사 요원의 한계가 있어요. 이 국세청 내부에서도 조사과로 가는 사람들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냥 모두 다 조사과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세무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 세무공무원들만 따는 자격증이 있어요. 내부 자격증, 조사요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계세법 시험을 보고 조사요원 자격증을 딴 사람만 조사과를 가요. 그러니까 그 조사과나 국세청 조사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회계세법 공부를 해갖고 나름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력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조사 건수를 많이 못 늘리고 또 많이 늘렸을 때는 이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못 늘려요. 보면은 비율이 줄었지만 사실 그건 모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 매년 비슷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과연 조사 대상자, 누가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되는가 이거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밑에 보시면요. 매출의 규모별로 건수를 보면요. 좀 더 느낌이 와요. 뭐냐면 5천억 이하나 1,000억 초과, 즉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1,500억 넘어가면 순환조사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무조사 비율이 23%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4하면 100%죠? 4년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16%라면 이게 몇이냐면 계산해보면 8 정도. 그러니까 여기 단계 1,000억에서 5천억 있는 사이가 5년에서 8년 사이 한 번씩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서 오늘 우리 중소기업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10년 가도 조사 안 나오죠. 왜 그런지 보여드릴까요? 100억 이하의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0.81인데 이거 다 더해도 한 1점 몇 %죠? 여러분 조사 비율이 1점 몇 %라는 얘기는 몇 년에 한 번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얘기요? 100년에 한 번.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사장님들이 아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계속 생각한다고.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죄를 저질러서도 아니고 그냥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집에 불났다 생각하시고 세금을 낸다. 왜냐면 그래야 어떻게 우리의 잘못도 같이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살짝 이렇게 묻어지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 얘기를 해볼게요. 한 장 넘어가 보면 개인 사업자의 비율을 보면 연도별로 0.05%죠? 여러분 0.05%면은 몇 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아까 1%가 100년이라고 했잖아요. 2000년. 이 정도면 예수님 다시 와야 돼요. 거의 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아까 비정기 말고 뭔가 잘못이 있어갖고 뭐 탈루 혐의,
탈세제 뭐 이런 건 제외하고 그건 진짜 천재지변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정기조사 그냥 아무나 아까 무작위 표본조사 던졌는데 맞았으면은 이게 진짜 예수님 한 번 다시 올 정도의 그 천재지변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기 왜 세무조사 받았냐고 니네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천재지변.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얘기 돌아갈게요. 저랑 이제 맨 처음에 세무조사 안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제가 뭘 설명한다고요? 누가 세무조사를 받는가 이걸 설명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다시 26페이지 보시면 누가 세무조사를 받는가에 보면은 세무조사를 절대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 그러나 막연히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조사 비율을 봤을 때 100억 미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1%가 제한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 같은 건 0.05%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 그렇지만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좀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비정기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막연히 두려움을 또 가질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